24년 생물 기출 해설 22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22번 지문은 광합성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내용 모두 광호흡에 관련된 내용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22년, 23년, 24년 매년 한 문제씩 광호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광합성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출제 경향이 바뀐 거고, 광호흡이 3년간 세 문제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호흡에 대해서 상당히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해설 전에 광호흡의 핵심 부분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시고요. 자, 광호흡이 이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잘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광호흡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 광호흡이라는 거는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높은 경우에 기공을 CO2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기공을 열어야 되죠. 잎에 있는 기공을 열고 해야 되는데, 온도가 높은 지역, 특히 사막 지역 같은 데서는 식물이 기공을 열고 있으면 수분이 다 증발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을 잘 못 열게 되고, 그래서 기공을 닫은 상태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식물 잎의 내부가 밀폐된 상태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CO2는 계속 원료로 소모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물인 O2, 산소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비스코는 C와 O로 끝나죠. 근데 C는 카르복실레이즈의 약자입니다. CO2,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효소란 뜻이고요. O는 악시게네이즈, 산소를 붙여주기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비스코라는 건 루비스 요 부분이 RUBP하고 같은 물질입니다. RUBP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인데, 풀네임은 모르셔도 되는데 RUBP는 기억하셔야 되죠. 리뷸로스는 오탄당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탄당에 비스포스페이트 인상기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첫 번째와 끝에, 양쪽 끝에 인상기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루비스하고 동일한 이름인데, 그 루비스에다가 CO2를 붙여주는 게 정상적인 광합성 과정입니다. 근데 실수로 O2를 붙여준 악시게네이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광호흡인데, 식물이 높은 온도에서 기공을 닫고 광합성을 계속하게 되면 CO2 농도는 낮아지고 O2 농도는 높아지고, 그럼 루비스코가 실수로 RUBP에다가 O2 산소를 붙입니다. 근데 광호흡은 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과정이죠. 그래서 식물은 진화상에 이 광호흡을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을 개발했는데, 일부 식물의 경우는 광호흡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일부 식물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호흡 방지 기전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하면 세 가지가 되죠. C3 식물, 얘는 광호흡 방지 기전이 없습니다. 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벼나 밀, 콩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광호흡 방지를 위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광호흡 방지가 가능한 식물은 시포 식물과 캠 식물이 있죠. 시포 식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같은 수수가 들어가는 식물이고, 캠 식물은 파인애플, 선인장, 알로에, 주로 사막 지역에 가장 높은 온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광호흡 방지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C3 식물부터 보시면, C3 식물은 광호흡 방지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광합성에서 공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명반응이 있고 암반응의 핵심인 켈빈 회로가 존재하죠. 켈빈 회로의 의미는 포도당, 만약에 한 분자를 생성하려면 CO2 6분자를 투입해야 되겠죠. 포도당이 6탄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스코란 효소가 RUBP에다 CO2를 붙이면 RUBP는 탄소 5개짜리, CO2는 탄소 하나짜리, 그럼 탄소 6개가 되는데 뭐 중간 좀 쪼개져서 탄소 3개짜리인 PG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결국 피겔 탄소 3개짜리죠. 켈빈 회로는 안 반응해서 이 G자는 글라이세롤을 의미합니다. 탄소 3개짜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얘도 탄소 피겔, G3P도 탄소 3개, PGA도 탄소 3개죠. 그래서 피겔 두 분자를 뽑아내서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안 반응의 켈빈 회로고 C3 식물은 광호 방지 기전이 없습니다. 자, C4 식물의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낮에 기공을 활짝 열면 수분이 건조되기 때문에 기공을 활짝 열지 못하고 살짝 열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광호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광호흡 방지 기전이 생겼죠. 그래서 루비스코란 효소는 RUBP에다가 실수로 산소 O2를 붙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주 안쪽에 있는 세포에다 집어넣어서 너는 CO2를 계속 공급해 줄 테니까 즉 O2 산소 붙이는 짓을 하지 말고 CO2만 붙여. 그래서 안쪽에 골방에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유관속 초세포라고 식물 잎의 내부 쪽에 존재하는 세포에서 켈빈 회로를 돌려요, 루비스코가. 그리고 바깥쪽에 존재하는 여육세포라는 세포에서 CO2를 고정을 해서 유기산 회로에 집어넣어서 안쪽에다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4 식물은 낮에 기공을 살짝 열고 CO2를 조금씩 공급받으면서 펩카르복실레이즈라는 효소가 유기산 회로를 돌립니다. CO2를 고정하죠. 펩카르복실레이즈는 루비스코와는 다르게 산소를 붙이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펩카르복실레이즈는 PEP라는 물질을 아셔야 되는데 플레임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예요. 플레임 모르셔도 되고 마지막 P가 피루부산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앞에 포스포는 피루부산에 인산기가 붙었다라는 거고, E는 이놀이라는 의미인데 이놀은 그냥 이성질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P는 피루부산에 인산기 하나 붙고 이성질체야. 그러면 PEP는 탄소 몇 개짜리죠? 탄소 3개짜리입니다. 탄소 3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루부산도 탄소 3개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살짝 변형된 PEP라는 탄소 3개짜리 물질에다가 카르복실레이즈, CO2를 붙여준 효소가 펩카르복실레이즈입니다. 그러면 PEP에 CO2가 붙으면 탄소 4개짜리 물질이 되는데 얘는 옥살초산이죠. 옥살아세트산이라고도 하고요. 옥살초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살초산이 말산으로 변형되고 이렇게 유기산 회로를 돌다가 결국 CO2를 떨어뜨려주면 얘가 내부에 있는 세포인 유관속 초세포로 가서 루비스코에다가 루비스코라는 효소에다 CO2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그럼 루비스코는 O2를 붙이는 실수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켈빈 회로를 수행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C4 식물이 광호흡을 방지하는 기전이고요. C4 식물은 세포 2개에서 다른 기능을 하죠.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서 광호흡을 방지한다고 하죠. 자, C3 식물이라는 이름과 C4 식물이라는 이름은, C3 식물은 최초로 CO2를 고정하는 게 암 반응의 요 켈빈 회로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CO2 최초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 켈빈 회로에 CO2가 성공적으로 투입이 되면 최초 물질이 생성이 되겠죠. PEG란 물질. 이 최초 물질이 생성되는 게 회로가 돌아가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성된 물질을 중요시하는데, 이 최초 생성 물질이 아까 요 G가 PGAG가 글라이세롤이었죠. 탄소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탄소 3개짜리 최초 CO2 고정의 산물이 탄소 3개짜리이기 때문에 C3 식물이라고 하죠. 자, C4 식물의 경우는 CO2 탄소를 고정하는 최초 고정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PEP라는 탄소 3개짜리 물질에
CO2, 이산화탄소라는 탄소 하나짜리 물질 결합시키면 옥살초산이 생성이 되는데 얘는 탄소 4개짜리 물질이죠. 그래서 최초 CO2의 고정의 산물이 탄소 4개짜리 물질 옥살초산이기 때문에 C4 식물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캠 식물이고요. 캠 식물은 역시 광호흡 방지 기전을 가지고 있죠. C4 식물과 유사하지만 유사하게 이제 유기산 회로를 도입을 해서 광호흡 방지 기전을 갖게 됐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얘는 공간을 분리한 게 아니라 시간을 분리한 거죠. 캠 식물의 경우는 주로 사막에 서식하는데 낮에 기공을 열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내부의 수분이 다 말라서 식물이 고사할 수 있죠. 낮에는 아예 기공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기공을 열죠. 그래서 밤에 이 캠식물의 경우는 이쪽 세포하고 이쪽 세포가 동일한 세포예요. 시간만 다른 거죠. 밤에 기공을 열어서 CO2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보짓을 하지 않는 펩카르복실레이즈가 PEP라는 탄소 3개짜리 물질에 CO2를 붙여서 여기도 옥살초산 탄소 4개짜리를 만들고 유기산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말산이라고 탄소 4개짜리 물질 형태로 바꾼 다음에 식물세포는 액포를 가지고 있죠. 액포에다 저장을 하죠. 그다음 낮에는 기공을 못 열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CO2를 공급 못 받죠. 그래서 액포에 저장되어 있는 말산으로부터 CO2를 꺼내서 루비스코한테 공급을 해주면 얘가 안정적으로 켈빈 회로를 돌리고 포도당을 생성하게 됩니다. 주로 파인애플 말씀드렸듯이 뭐 알로에 뭐 있죠, 선인장 이런 식물들이고요. 자, C4 식물과 캠 식물은 각각 광호흡 방지 기전을 갖고 있지만 C4 식물은 공간을 분리했다. 세포를 분리했죠. 캠 식물은 시간을 분리해서 광호흡을 방지합니다. 물론 켈빈 회로 전에 유기산 회로라는 단계를 도입했다는 건 공통점이고, 유기산 회로에 CO2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소가 실수를 하지 않는 펩카르복실레이즈라는 것도 공통점이죠. 뭐 중요한 부분은 다 보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CO2 고정이란 표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또는 탄소 고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C3 식물의 경우는 CO2 고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켈빈 회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C4 식물과 캠 식물의 경우는 CO2 고정이 사실 2번 일어납니다. 여기서 CO2가 고정되는 이 부분, CO2 고정되죠. 그 다음에 켈빈 회로에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이 부분도 CO2 고정입니다. 그래서 CO2 고정이 2번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초 CO2 고정이란 용어를 써야 돼요. 이 최초란 말이 중요합니다. 2개의 CO2 고정 중에 이 부분을 말할 땐 최초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야지 구별할 수 있겠죠. 이쪽 2번째 CO2 고정은 뭐 특별한 용어가 없습니다. 뭐 2번째 CO2 고정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최초만 특별한 용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최초란 표현을 써주는 게 맞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초란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CO2 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이게 최초 CO2 고정을 말하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최초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설명을 잠깐 보시면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C3 식물은 최초 CO2 고정이 켈빈 회로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CO2 고정이 켈빈 회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죠. 최초 산물이 PGA, 이 G자가 글라이세롤이 있고 탄소 3개짜리였죠. 그래서 C3 생물이고 광호 방지 기전이 없습니다. 자, C4 식물은 CO2 고정이 2번 일어나죠. 그래서 최초 CO2 고정은 유기산 회로에서 이루어지고, 최초 산물은 옥살초산이고, 옥살초산은 탄소 4개짜리죠. 그래서 이름이 C4 식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광호흡을
저해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자, 캠식물은 이름부터 얘기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캠의 C가 크레설레이시안이라는 의미예요. 크레설레이시안 자체는 모르셔도 되는데 크레설레이시안은 다육식물의 일종입니다. 다육식물이라는 건 사막에 서식하는 식물들의 경우는 수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 식물 내부에다 수분을 많이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통한 식물들이죠. 잎이 두껍거나 아니면 선인장 줄기가 두껍죠. 알로에 같은 경우 다육이라는 게 플래시 고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살이 많다라는 뜻이죠. 통통하다라는 뜻이죠. 수분을 보유하기 때문이죠. 다육식물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그룹이 크레설레이시안이라는 다육식물 종류입니다. 근데 요 유기산 회로가 발견된 게 이 크레설레이시안이라는 식물을 연구하다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AM은 애시드 메타볼리즘의 약자인데 애시드는 유기산이라는 뜻이고 메타볼리즘은 생물 내 물질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 대사. 그래서 여기 유기산 회로에서 PEP가 옥살초산이 되고 말산이 되고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 유기산 회로를 말하는 용어예요. 애시드 메타볼리즘은. 그래서 캠이란 용어는 크레설레이시안이라는 다육식물의 일종에서 처음 연구가 돼서 발견이 됐는데 유기산 회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캠식물의 경우는 시포식물과 유사점이 많죠. 최초 CO2 고정은 유기산 회로에서 이루어지고 최초 산물은 똑같이 시포 물질인 옥살초산입니다. 대신 캠식물은 낮과 밤을 분리해서 광호흡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캠이란 명칭은 다육식물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호흡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강의나 기본서에서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정리를 했고 지문 3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쉽겠죠. 기억번 시포식물은 C3 식물에 비해 광호흡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C3 식물은 우리 주변에 벼, 밀, 콩 같은 주식 또는 빵을 만드는 식물들인데 온도가 낮은 지역에 서식해서인지 광호흡 방지 기전이 없죠. 근데 C4 식물의 경우는 광호흡 방지 기전을 갖고 있죠. 유기산 회로에서 최초 CO2 고정은 펩카르복실레이즈가 하고 바깥쪽의 세포인 엽육세포에서 최초 CO2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켈빈 회로는 안쪽에 있는 세포인 유관속 초세포에서 켈빈 회로를 돌리게 되고 중요한 효소는 루비스코죠. 어찌됐든 공간을 분리해서 광호흡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캠 식물은 이제 시간을 분리해서 광호흡 방지하죠. 기억번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C3 식물은 유관속 초세포에서 CO2를 고정한다. 자, 틀린 지문이죠. 자, C4 식물이 이제 유관속 초세포와 엽육세포를 분리해서 광호흡 방지를 하죠. 최초 CO2 고정은 바깥쪽의 엽육세포에서 유기산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켈빈 회로는 이제 두 번째 CO2 고정이 일어나는데 내부 쪽에 존재하는 유관속 초세포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C3 식물은 이 지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 문제인데 유관속 초세포는 유관속 초세포 아니에요. 유관속 초세포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동일한 용어가 관다발 초세포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초세포 생물에서 초세포가 가끔 나오는데 이 초자는 칼집 초자입니다. 한자로. 칼집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칼을 갖고 다니면 날이 있으니까 베일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칼집을 만들죠. 가죽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그 가죽으로 된 칼집을 한자로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초세포는 다른 세포를 보호하는 보호세포란 뜻이에요. 일단 관다발은
다 아시죠? 그래서 물관과 체관으로 구성되는데, 물관은 뿌리에서 물과 미네랄, 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을 흡수해서 줄기나 잎으로 보내주는 게 물관이죠. 반대로 체관은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 생성된 포도당이나 녹말 등을 줄기나 뿌리로 보내주기 위한 관이 체관이죠. 물관과 체관이 모여있는 부분이 관다발이죠. 관들이 다발로 모여 있어서 동일한 용어가 유관속입니다. 좀 웃긴 용어긴 한데, 관다발의 관은 한자죠. 다발은 순 우리말이죠. 관들이 다발로 묶음으로 있다는 뜻이고, 근데 유관속은 다 한자예요. 유자는 잘 모르겠고, 관은 튜브, 관을 의미하고, 속은 결속할 때 속자예요. 묶음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의 묶음이란 뜻이라서 관다발하고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관다발 초세포, 유관속 초세포는 기억하셔야 되고, 엽육세포보다 내부 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켈빈 회로가 돌아간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디귿번. 캠식물은 밤에 기공을 열어서 CO2를 흡수하고 고정하죠. 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 보시면, 캠식물은 최초 CO2 고정은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루어지고, 켈빈 회로는 낮에 액포에 저장된 말산으로부터 CO2를 확보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광호흡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간 광호흡이 드립다 출제됐으니까 앞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몇 년간은 명백한 출제 범위고, 다음에 출제되면 좀 더 어려운 수준까지 출제가 되겠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난이도 하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호흡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세 개,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이 광호흡을 공부했을 때 거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지문을 모르면 광호흡 공부를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호흡에서는 기초적인 지문들이라서 난이도는 하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펩카르복실레이즈 같은 건 중요한데 아직 지문화가 안 됐죠. 유기산 회로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았고, 예, 그래서 좀 깊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광호흡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